네, 오늘장 피셜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미중산업연구소 조영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되고 어제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실적들이 쏟아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큰 우리가 주요 알고 있는 주요 대기업 그룹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웬만큼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중간 점검으로 어느 정도 실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오늘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설 연휴 이후에 우리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찬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자, 일단은 반환점을 좀 돌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어떻게 좀 실적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가지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뭐 코로나 백신 보급 문제, 또 바이든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그리고 과잉 유동성이 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 자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또 주요 선진국들의 초저금리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업 실적에 의해서 주시장이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4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증권사들이 복수로 그 실적을 예측한 217개 회사 중에서 106곳의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네. 뭐 진행률이 한 49% 되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무려 37% 정도까지 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주시장이 지난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되었던 측면에서는 호재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지고요. 특히 삼성전자만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지 못했을 뿐,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HDC, 그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2021년 실적도 이렇게 좋아지느냐 문제인데요. 현재까지는 실적들이 계속 좋아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12개월 뒤 진행되는 이 그 수정 비율을 보면은 올해 1월까지는 19%가 계속 상향 조정이 됐지만 2월 달 들어서 2.2%로 좀 줄어들었는데요. 이 때문에 주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적 발표 말 중간 점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지만 뭐 조금 안 좋게 나오는 종목들도 분명은 있긴 있습니다. 아까 나눠드렸죠. 저희가 표로 보여드렸는데 컨센서스 상회한 쪽은 디스플레이나 자동차 건설 뭐 이런 쪽이 좀 적게 나왔고 하회하는 업종은 에너지, 반도체, 뭐 조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높이가 너무 뭐 높았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약간은 예상을 하회하는 그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김민수 대표와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자, 실적은 결국에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할 때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 발표를 잘 주목해야 되는 이유, 계속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유, 발표해드리는 이유가 그것에 있을 것이고 최근에 시장이 아무래도 변동성,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변동성이 좀 심해지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좀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는 기업을 살펴보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서 소장님께서 잘 정리해 준 것처럼 실적이 잘 나온다, 좋게 나온다의 가장 큰 중요한 섹터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을 움직였던 섹터입니다. 뭐 자동차, 화학, 반도체 이쪽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게 나오고 있는 실적 흐름들이고요. 네. 게다가 또 작년에 시장을 이끌었던 뭐 BBI 중에서 특히 이제 플랫폼 관련된 인터넷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주도 업종들이 여전히 올해도 실적 흐름들 계속 좋아질 걸로 보이지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쪽을 계속 쫓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소부장 쪽이나 또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 이쪽으로 계속 모아가는 게 가장 주식 투자의 기본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 이런 조정권을 보일 때 당연히 비중 늘리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압축하셨다고 하게 되면 할 게 없죠. 그런 쪽에서 네. 나머지 현금 가지고는 오히려 이제 그와 또 파생되는 다른 또 섹터들을 계속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대표적인 섹터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봤던 섹터가 이제 실적은 안 좋지만 올해는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종목을 또 나머지는 트레이딩하는 관점으로 삼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실적이 안 좋았던 어떤 섹터를 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다 아는 섹터들입니다. 네. 그만큼 뭐 어떤 화장품부터 여러 가지 또 여행, 뭐 항공, 면세점 이런 쪽은 있는데, 근데 이런 쪽이 일단 기대감이 약간 앞서다 보니까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좀 올라왔죠. 벌써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증자를 하고도 벌써 사드 배치 이전까지 나왔던 가격대까지 움직였다라고 하게 네. 되면 일단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회복된다라는 관점이 있게 되면은 일단 주가가 이제 덜 빠지고 흔들렸다간 다시 올라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흐름들이 높기 때문에 그를 이용하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래도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오프라인의 대표 주자 백화점 쪽 같고요. 그런 쪽에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계속 외형을 키워 나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는 가장 또 클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자, 이렇게 작년에 조금 실적이 좋지 않았거나 어닝 쇼크가 나왔던 것들도 뭐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 오히려 그게 바닥을 찍었다는 신호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주가가 반등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기업들도 최근에 실게 몇 개가 있다라고 김민수 대표가 말씀을 해주셨죠. 자, 그렇다면은 조영찬 소장님과 좀 더 이야기 나누면, 자, 작년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좀 잘 나오는 데는 잘 나오고 못 나오는 데는 쇼크가 나오고 막 이렇게 양극화가 좀 됐습니다. 이런 이런 실적 내에서도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는 거, 극과 극이 나타나는 형성, 올해도 나타날까요? 아니면 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유동자금이 거의 투기화되는 형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쏠림 현상들이 상당히 자주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때문에 주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뭐 5G라든지 신에너지 관련 쪽보다는 오히려 전통적인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수출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내수와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 앨런 그린스펀 전 그 13대 그 의장 같은 경우에는 자산 거품은 그 거품이 붕괴되고 나서야 그 거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그 거품들을 자주 주시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기업들의 현금 흐름을 꼼꼼히 따져가시면서 전통적인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하는 그 정석 투자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석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 네. 최근에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이런 종목, 작년에 엄청 뜨거웠다가 훅 꺼진 이런 종목들이 네. 4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서 조금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는 분이나 아니면은 요 관심을 갖고 요번에 좀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요? 네, 일단 과거에 뜨거웠던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던 대표 주자들이죠. 네. IPO와 함께 움직였던 흐름들인데 일단 지금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 가격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 그렇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뜨거웠던 관심을 받고 움직였던 주가였기 때문에 IPO 당시에 과거 기업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실적이 좋아진다는 흐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표적으로 빅히트가 가장 요즘 탄력이 좋죠. 그런 쪽에서 일단 어느 정도 회복은 들어가되 이를 너무 어떤 고가를 다시 경신한다고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힘들다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는 일단 최근 들어서 한 3일 동안 뭐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때는 비중을 정리하셨다가 다시 내려오면 사서 또 다시 한번 올라갈 때 파는 이런 몇 번의 작업을 반복을 하면서 오히려 그동안에 혹시나 고가에 샀던 부분들을 만회하는 전략들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올해도 IPO 쪽은 뜨거울 텐데 다시 한번 교훈을 말씀드리게 되면 그런 뜨거운 IPO 종목들을 초기에 샀다가 물리게 되면 일단 한동안 고생한다. 이거는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는 어떤 명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이렇게 IPO, 작년에 뜨거웠던 IPO의 핫 이슈 종목들 최근에 약간씩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해주고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고점에 몰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최근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직접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셔가지고 전문가 분들께 한번 더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실적과 관련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은 잘 많이 나왔고 코로나로 작년에 충격을 받았던 종목들은 실적이 안 좋았지만 그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올해 조금 개선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런 상황들,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코로나19의 극복과 관련된 이슈와 좀 맞물려서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종목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걸 두 분이 좀 알려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미중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연휴네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